대단히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 끄집어내는 과정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끼리의 모임이니까 해보죠. 대신에 학원에서는 쉬운 문제만 계속 풀면 그 수준이 향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어려운 문제 가능하면 많이 풀어볼 수 있게끔 할게. 자, 맨 처음에요. 물리에서의 가장 기본은 역학이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이에요. 이 물체의 운동이 수능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단어로 거론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한 지점에 멈춰있는 물체는 정지된 물체이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물체를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라고 한다. 자, 근데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못하는 사람이 없다. 왜? 특이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운동하는 물체는요. 반드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다면 매 순간 걔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생겨. 정지된 물체는 방향이 없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A에서 B까지 10m가 떨어져 있더라도 움직인다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A에서 B까지 가겠죠. 어떤 애는 1초 만에 가고 어떤 애는 10초 만에 갈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물체가 움직인다면 뭘 가지고 있다? 빠르기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방향과 빠르기라는 빠방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바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정지된 물체와는 뚜렷하게 구별돼. 됐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빠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운동 상태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상태, 물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라고 하면 첫 번째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은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래서 반드시 한국말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방향조차도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거잖아, 벡터들은.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의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놓고 계산한다. 그중 어떤 걸 플러스로 놓느냐는 네 마음대로야. 대신에 내가 만약에 3번 문제 풀 때 플러스를 아래쪽 방향으로 놓는 순간 마이너스는 그 순간 위쪽 방향을 가리키게 해놓으면 돼.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을 풀마로 놓고 계산한다. 그래서 수학과 차이점 플러스가 크다 마이너스가 작다 이런 의미 물리에서는 같지 않아. 그러니 플러스 2의 빠르기가 있고 마이너스 5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있어. 누가 더 빨라?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더 빨라. 되겠어?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걸 표현했다면 얘는 단지 왼쪽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빠르기는 숫자 절대값으로 판단하면 된다. 뿔만은 크기 표현의 의미가 물리에선 절대 없다.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나는 빠르기를 잘 표현할 수 있니? 점검하자고요. 그래서 1회 아까 준 시험지가 내내 그거였어요. 자, 빠르기, 움직이는 물체는 빠르기를 갖는데 빠르기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 물체의 위치 변화값으로 표현을 했더라. 그렇다면 내가 빠르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게 그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어떤 애가요.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빽 해서 4m 오는 동안 2초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치자. 첫 번째.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낼 건데 그죠? 앞으로 10m 갔다가 뒤로 4m 왔어. 그러면 내가 간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는
이동거리로 나의 거리를 표현할 때는요. 얘는 내가 움직인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걸어간 거리로만 크기를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내가 걸어간 건 됐어. 앞이던 뒤던 의미 없어. 내가 총간 거리는 14m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동거리였어. 맞아? 그래서 이동거리는 14m고요. 그렇지 않고 방향을 생각하는 위치 변화량은 변이라고 하는 값으로요. 이 변이는 방향을 생각했으니까 무조건 방향 표시한다. 그 방향을 잡는 기준은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었다. 그러니 나는 출발을 여기서 했고요. 2초 후에 도착은 여기에 했으니까 나의 변이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가 변이의 크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이가 앞쪽 방향으로 생긴 거고 변이의 크기는 6m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들을 우리는 벡터 값이라고 하는데 벡터 값들은 변이를 나타내라 라고 하면 반드시 방향까지도 같이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다. 이거 안 써주면 틀린다. 알겠지?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애가요? 앞쪽으로 4m 가다가 90도 턴해서 아래쪽으로 3m 오는데 1초 걸렸다고 치자. 얘 이동거리 얼마라고 해야 되니? 이동거리 7m예요 라고 해야 돼요. 변이는요? 5m. 앞에 빠져있는 거 있죠? 뭡니까?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m예요. 이렇게 해줘야 변이를 표현한 거야. 맞아.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애는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돌 건데 이 운동장이 200m짜리 트랙이야. 내가 이걸 한 바퀴를 다 도는데 10초 걸렸다고 치자. 200m짜리 트랙을. 되겠어? 그러면 저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이동거리 얼마? 200m죠. 저의 변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애는 앞쪽 방향으로 10m 가는데 5초 걸렸다고 할 거거든요. 얘 이동거리 얼마예요? 10이에요. 변이 얼마예요? 10입니다. 앞쪽 방향으로 10.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향 표현하는 거 절대 잊지 말아라라는 얘기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자체가 수능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똑같은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크기를 비교하면 이동거리의 크기가 14였는데 변이의 크기가 6밖에 안 되네. 이동거리가 더 크네. 이동거리가 더 크네. 이동거리가 더 크네. 오? 이때 같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물체가 움직일 때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걸로 물체의 위치 변화를 표현하는데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큰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4가지 경우밖에 못 썼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우밖에 안 나타났나 봐요. 혹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작은 경우 존재합니까? 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됐어요? 왜? 변이라는 건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가장 짧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짧은 이동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작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때는 언제고 이동거리가 더 클 때는 언제야? 이게 구별이 돼야 수능 문제를 풉니다. 자, 어떨 때 이동거리가 더 크니? 생각. 한 방향을 그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으려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은 4번의 경우요. 얘가 왜 같았냐? 얘네들은 왜 다르냐? 보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동거리가 더 큰데 그 경우는요. 가다가 한 번 방향 턴. 그래서 한 번 방향 턴. 얘는요. 매 순간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체가 가는데 방향이 달라지는 그 순간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집니다. 그러지 않고 얘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는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했다면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거라는 거.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 때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걸 예측해야 된다. 그래야 수능 한 문제를 30초 만에 풀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와 변이를 찾아냈으니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각각의 빠르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교훈아,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뭐야? 인연이 속력이라고 하고요. 자,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총 걸린 시간으로요. 총 이동거리를 나누는 우리가 속력 구하는 이 방법이라는 게 앞에 사실은 평균이라는 문자가 다 빠져 있는 거죠.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이야. 됐어? 이게 바로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인데요.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시면 된다고요. 그럼 한번 구해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는데 2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 이동거리를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눴다고요. 그랬을 때 물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라 그랬으니 얘는 속력이 7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 근데 속도는요 변이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변이가 앞쪽 방향으로 6m이거든요. 이걸 걸린 시간 2초로 나누면 얘는 방향이 있는 값이니까 방향은 방향끼리도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이게 물리라고요. 근데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방향 그 자체가 속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속도 방향은 변이 방향입니다. 됐어? 그리고 변이가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도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속도 쓰라 그러면 무조건 방향도 쓰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속력의 크기가 속도보다 크죠? 왜요? 당연히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니까. 따라서 얘는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했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되겠냐?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요. 이동거리와 변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점검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요.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걸 운동상태라고 한다. 그 빠르기와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걸 먼저 머릿속에 정리했는지 봐라. 그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시험지의 테마 내용이었다.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운동상태를 나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방향 나타내야 되는 값들은 방향도 나타내야 된다. 예를 들어 변이가 앞쪽 방향으로 10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아이가 있을 때 시험지에서 변이 써라 그러면 앞쪽 방향을 10으로 쓰죠. 근데 시험 볼 때 변이를 쓰라고 하지 않고 변이의 크기를 써라 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방향 쓸 필요 없이 숫자만 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10m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 차이점 보이죠? 변이 쓰라 그러면 앞쪽으로 10m, 변이의 크기 쓰라 그러면 10m.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앞쪽 방향으로 10배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 아이의 속도 쓰라 그러면 무조건 앞쪽 방향으로 10이라는 방향까지 씁니다. 근데 속도의 크기를 쓰라 그러면 뭐만 쓴다? 절대값만 써주면 됩니다. 10.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크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셔야 된다. 하겠지? 실수하지 마. 고등학교는요. 실수해서 한 문제 틀리는 순간 서울대로부터 20km씩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제주도 가게요.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너네가 했어야 되는 얘기는 그럼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고 치자. 난 정지한 물체를 표현하고 싶지 않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의 운동에도 뭐가 있다? 종류가 있다. 이 운동의 종류를 네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요번에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이자 고등학교 내내 시험 범위 운동의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운동은 빠방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운동의 종류가 뭐냐? 어떤
시간이 지나 나중이 돼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라면 얘는 방향도 빠르기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시험범위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안 변한다 그러면 내 동생도 알아듣잖아요. 등속도 자, 이거를 우리들만 알아듣는 중학교 3학년 용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등속 빠르기 안 바뀌었어요. 됐어? 방향 안 바뀌었어요를 뭐라 그러니? 직선 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 용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요. 됐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얘기를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냥 안 변하는 운동 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중학교 3학년 때는요. 빠르게 안 바뀌었어. 방향 안 바뀌었어. 라는 뜻을 등속 직선 운동으로 표현하고요. 이걸 고등학교 때는 한 글자 줄여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표현한 단어 속도가 안 바뀌는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되겠어?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등속 직선 운동의 줄임말이야. 그런 거면 너네 알고 있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 있지. 됐어?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10이라는 빠르기로 계속 일정한 빠르기로 돌려요. 그러면 이 등속 원운동, 등속도 운동으로 줄일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된다. 왜? 등속도 운동은 반드시 등속 직선 운동이어야 된다.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거 뭐이니? 그 뭐라 그러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중학교 3학년 내신 하고 있는 중이야. 엘리베이터. 돼야 되지 않아요? 안 되죠. 엘리베이터는 멈췄다가 출발, 다시 멈춰야 되거든요. 됐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등속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다면 거꾸로 이제 변하는 운동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은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변하는 운동이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뭔가가 변하는 운동도 있는데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오른쪽으로 가긴 하는데 10의 빠르기로 가. 변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없어요. 빠르기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두셔야 되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5가지의 운동 용어가 있어요.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뭐라 그럽니까? 어떤 운동이 그렇습니까? 진짜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온 새끼들아!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 뭐 있냐? 자유낙하. 됐어? 아, 그거구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알아먹어야죠. 아, 방향은 안 바뀌는데 빠르기만 바뀌는 거구나.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빠르기만 바뀌는 거. 내가 얘 던졌어요. 언제까지 올라가? 그 끝이 어딘데 이 새끼야? 지구 끝? 아니요. 어디? 속력이 0 될 때까지 올라가요. 됐어? 그러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동안만 보면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줄어드는 운동 맞죠? 네,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는 게 있어.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해. 알겠어?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 이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너네 이번 중간고사 때 정신 안 차리냐? 자, 저희 잘- 다안 보는데요. 그럼 기말 때 보겠죠. 자유낙하 운동과 수행만 한 연직상반 운동은요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두 번째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요. 됐어? 2의 빠르기로 가는 건 맞는데 갑자기 됐어? 아래쪽으로 가네. 뭐가 바뀌었냐? 다양한 거 있어요. 방향만 바뀌었다.
방향만 바뀌어도 변하는 운동 맞습니다. 그럼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예 보이냐? 등속 원은 그렇죠. 얘가 바로 등속 원운동이야. 아는 거 하나 찾았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뭐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요. 갑자기 위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간다. 방향, 빠르기 한꺼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 운동도 있죠? 얘도 변하는 운동이야. 뭐 있을까? 롤러코스터도 빠르냐 바뀌는 거 아니야? 뭐 롤러코스터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얘기하자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롤러코스터, 바이킹 이런 단어 없어요. 던지는 거. 그렇죠. 포물선으로 올라갔다 떨어져.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어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이야. 자, 근데 이 포물선을 아래로 그려봐. 무슨 운동? 진짜. 진자 운동. 이렇게 5개가 중학교 3학년 교과서까지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까지 이 5개의 용어는 정확하게 나온다. 되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변화시키는 운동인지 어떤 운동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얘네들이 싸그리 다 변하는 운동이다. 그러면 우리는 안 변하는 운동을 고등학교 용어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변하는 운동을 고등학교 용어로 뭐라 그러니? 네. 이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에 라고 하면 빨리 알아들어야죠. 저 새끼 뭐 변한다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빠르기나 방향 중에 뭔가가 변하는 게 있다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 싸그리 얘네들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얘네들은 등속도 운동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등속도 운동이라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가속도 운동이라는 뭔가가 변하는 운동이 있어. 중학교 3학년 내신 먼저 하자. 등속도 운동. 어떤 애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럼 방향이 안 바뀌는 건 눈에 보이는데 빠르기도 안 바뀌냐고 조사해야죠.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어. 그랬을 때 0초일 때 물체가 지나는 그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을게. 그리고 나서 1초가 지나면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4m 먼 곳에 6m, 8m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러면 얘는 빠르기가 안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구간을 세분해서 나눠서 구간마다의 빠르기를 구해서 그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비교해 보면 된다고. 되겠니? 그 중에서 첫 번째 0에서 1초까지 가는 첫 번째 구간은 걸린 시간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0에서 2로 이동 거리가 2m이죠. 그러니 이 구간의 얘 빠르기 얼마입니까? 당연히 2m/초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이요. 당연히 1초에서 2초로 1초 동안 얼마 갔어요? 2에서 4로 2m 갔네.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야? 2야. 됐냐? 이 구간도요. 1초라고 하는 시간이 더 가는 동안 2m 갔어. 이 구간의 빠르기도 2야. 이 구간도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더 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도 2로 얘는 방향도 빠르기도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 맞아.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얀색 종이 줬잖아. 이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그려. 그리라고.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이라고. 수행평가를 보든 뭘 보든 됐죠? 이 내용을 점검하시겠잖아요. 그리세요.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 민준 그려. 그리라고.
자, 등속도와 관련된 그래프 그리세요. 그랬더니요. 네. 등속도와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등속도 잘 봐. 얘요.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얘의 속도는 계속 2, 2, 2. 맞죠?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2인 높이를 유지해 일정 그래프야. 이게 등속도야. 맞지? 자,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보시면요. 어떠냐면 1초일 때 2m 갔어. 근데 2초로 1초일 때보다 시간이 2배 커졌더니 간거리도 4m로 정확하게 같은 비율 커졌어. 됐죠? 3초가 됐을 때 시간이 3배 커졌더니 이동거리도 1초일 때 비해 정확하게 3배 늘어나서 늘어난 비율이 같은 관계를 우리가 비례 관계라고 하기 때문에 얘 모습이 비례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려야 등속도 운동입니다. 이 그래프 찾는 문제가 내신이고요. 되겠죠? 고등학교 때는 이미 여기를 벗어나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속도 운동이 나와요. 가속도 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가속도냐? 보시면요.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물체의 위치가 0, 2, 6, 12, 20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방향은 안 바뀌더라도 빠르기를 볼 거면 구간을 아까처럼 세분해서 나누어서 빠르기를 비교해 보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2만큼 가는 빠르기니까 2겠죠. 근데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요번에 얘병 4m 갔네.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는 4였다는 겁니다. 됐죠? 얘는 또 1초 시간이 늘 동안 6m 갔어요.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는 6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의 빠르기는 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구간별 빠르기가 같지 않습니다. 얘는 달라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됐죠?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했으니까 가속도 운동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니? 이거죠. 네.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값을 구하면 돼. 그러니 속도 변화량, 모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에 뺀 거니까 나중 속도 4에서 처음 속도 2를 빼면 이 구간의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 변화량이 2이고요. 이러한 속도가 변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가는 거니까 1초 걸렸네. 그래서 이 구간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네. 그렇다면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냐? 똑같이 속도가 2 증가하는 동안 이 구간 시간 그대로 1초 걸렸으니까 이 구간에도 가속도는 2다. 이 구간도 가속도는 2이기 때문에 얘는 속도는 일정하지 않지만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운동한다.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려. 등가속도 그래프 3개. 이건 고등학교 그래프. 원점 지나는 거 해야 돼. 응? 위치가. 위치. 그냥 개형만 잡으면 되니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던 아니던 개형만 보여주면 되니까. 누가 누구야? 어떤 게 한 세트야? 아 이렇게가 한 세트야? 와씨. 맞습니다. 내 새끼들 그래도 모일만 했네. 자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0초, 1초, 2초, 3초 지날 때 가속도 일정해 이 얘기고요.
가속도가 일정하지만 시간이 1초일 때보다 2초로 2배 커지면 속도도 1초일 때 비해 2초일 때 2배 커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례관계입니다. 됐어? 대신에 거리는요.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거리가 2배가 아니고 2배보다 커지죠. 됐어?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죠. 됐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는 이렇게 찾으시는 건데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래프로 모든 분위기를 푸니까 그래프 속에 숨어있는 두 군데의 의미 알아내는 거 해야 된다. 그래프에 뭔가 물리량이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그랬어요. 어디하고 어디에 뭐가 숨어있냐? 이 그래프 안에 숨을 수 있는 곳 몇 군데? 두 군데. 어디와 어디? 기울기와 기울여는 면적. 여기에 뭔가가 숨어있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 그래서 모든 그래프에서는 숨어있는 기울기 또는 면적의 의미와 그 값을 묻는 게 물리 문제의 전부야. 알겠어? 근데 어떤 그래프든지 그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그 값을 구하고 그 값의 의미가 숨어 있어. 그러니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 기울었으니까 이 기울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기울기에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 뭡니까? 당연히 얼마니? 이 안에 숨어있는 기울기의 의미가 뭐니? 속도 네.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게 당연히 속도 또는 속력이 숨어있죠. 되겠어? 이렇게요. 어떤 그래프든지 상관없이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물어보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기울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시간 위치 그래프인데 얘는요 기울기가 바뀌네? 상관없어요. 모양이 달라도 무조건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숨어 있으니 이 그래프에서도 기울기는 속도 또는 속력이 숨어 있어. 됐니? 자, 그랬을 때요. 여기 보세요.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똑같은데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은 등속도 운동했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얘는 1초일 때 기울기는 1초인 순간의 접선 기울기를 얘기하겠죠. 2초인 순간의 기울기는 2초인 순간에 그래프를 지나는 접선 기울기야.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기울기가 뭐해지니? 커졌죠. 그러니까 얘는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자, 그렇다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얘기하는데 기울기는 두 가지를 그릴 수 있어. 1초인 순간을 지나는 무슨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면 접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접선 기울기는 속도 중에서도요. 뭘 나타낸다? 순간 속도를 나타낸다. 됐어? 그래서 1초인 순간 속도 구하세요. 접선 기울기 구하는 얘기야. 2초인 순간 속도 구하세요. 2초인 순간 접선 기울기 구하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순간 값은 접선 기울기로 구한다. 근데 나요. 평균 속도 구해주세요. 0초부터 2초까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평균 속도는 어딨어? 똑같이 속도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인데 평균 속도는 0초에서 2초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0초와 2초를 찍어서 그걸 연결한 구간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얘기해. 알겠어? 그러니까 평균 속도 구하라 그러면 그 두 지점을 연결하는 구간 기울기 비교하면 된다. 이야. 하겠죠? 그럼 선생님 얘도 기울었어요. 이 기울기 뭡니까? 때는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이 기울기에 뭐 숨어있다? 가속도 숨어있다. 그중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같네?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네. 이 얘기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게 면적인데요. 선생님, 이 면적에 뭐 숨어 있어요? 저는 면적 알아요. 2 곱하기 2니까 4인데 그 4가 뭐예요? 이거죠. 이 그래프요. 모든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사각형 면적이 기본이고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생겨도 상관없이
그 그래프의 x축과 y축을 곱한 물리량이 항상 그래프의 면적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축과 y축의 물리량의 곱은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이걸 곱하면 뭡니까? 또는 이동.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면적은 이동거리가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 2m.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 4m.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럼 선생님 얘도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모양은 다르잖아요. 상관없어요. 얘 1초 동안에 간 거리는 요만큼의 삼각형 넓이. 2초 동안에 간 거리는 요만큼의 삼각형 넓이입니다. 됐어? 네.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넓이 구하는 방법을 삼각형으로 하든 사각형으로 하든 하되. 그래서 안에 숨어있는 물리량의 의미는 똑같다. 그래프 모양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는 면적의 의미는 뭐니? 뭘까요? 속도 아니죠. 네. 얘는 속도 변화량을 그러니 얘 가속도의 크기가 2라고 하면요. 얘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이 2 생겨야 돼. 그러니 1초 지나면 속도 변화량이 2. 1초 지나면 속도 변화량이 2. 보이죠? 그러면 2초 지나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4야. 그러니까 처음보다 2초 지나면 속도 변화량이 4 생겨야 돼. 2초 지나면 속도 변화량이 4 생겨야 돼.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걸 해보도록 하자. 등가속도 공식이 머릿속에 있나 보자.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을 때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개형은요. 시간속도 그래프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V0라고 치자. 나 궁금해. 등가속도 그래프의 시간속도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야 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이든 2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변하는 이런 그래프가 등가속도죠. 일정하게 줄어도 등가속도인 거 맞죠? 근데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등가속도니? 아니요. 아니죠. 됐어? 네, 변화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야 등가속도입니다. 됐어?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아이가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 중에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출발했다고 칠까? 처음 속도는요 2였어요. 그리고 가속도는 3인데요. 2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이의 낮은 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시간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반거리. 되겠냐? 그러면서 나랑 물어볼게. 가속도가 3이에요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니? 기울기가 3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3이에요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니? 가속도가 3. 그럼 나 물어볼게. 속력이 2예요.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니? 네, 얘는 1초당 2m씩 간다이죠. 그러면 얘는 3초 지나면 몇 미터 갑니까? 1m죠. 왜? 1초당 2m씩 갈 거니까. 그러면 얘 빠르기로 10m 가려면 몇 초 걸립니까? 얼마 걸리니? 5초 걸리죠. 됐어? 의미를 해석하면 굳이 거속시에 안 넣어도 되죠. 그러면 가속도가 3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니? 이놈의 새끼들이 가속도가 3이에요. 한국말로 무슨 뜻이니? 가속도가 3이면 얘는요 3m/s/s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1초 속력 30. 이 그림이라면 빨라져. 이 뜻이죠. 1초의 속력이 30 빨라지고 있어. 이 뜻이야. 그럼 3초 지나면 속력 얼마 빨라져야 돼? 9이요. 근데 9 빨라져야 돼. 그러면 속력 10이 빨라지려면 몇 초 걸려야 돼? 12요?
근데 속력 10이 빨라지려면 몇 초 지나야 돼? 4초. 4초.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속력이 9 증가하려면 3초 걸려야 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요거 속도 변화량은 가속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곱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왜? 가속도 구하는 식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시간 넘기시면 AT가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맞죠? 됐죠? 그러면 처음보다 얘는 속도가 요만큼 변했네. 요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AT로 구하는 만큼이 속도가 증가한 양이야. 이해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너네들은 의미 해석을 했다면 등가 속도와 관련된 공식 세 가지가 머릿속에 나오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나중 속도는 써 빨리. 안 배운 척 하지 마. 뒤져버려. 두 번째 간거리는 세 번째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 이거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왔어야 돼. 뭐예요? 뒤져 이씨.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뭐지? 뭐지? 정말 뭐지? 저 새끼는? 누구? 와 우리 아들은 뭐지? 우리 교훈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 공식을. 좋았어. 해결해봐. 3번은 뭐 힌트 같은 거 없네요. 힌트는 이미 물어내서 배웠다가 힌트예요. 저거 배운 거야. 생각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라도 구해야 되겠지. 등가속도 공식은요. 사실은 이제 저 그래프 안에 공식이 다 숨어 있긴 한데. 자, 나중 속도 얼마야?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 속도 V0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양인 AT를 더하면 돼. 이게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이잖아. 그치? 두 번째, 간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거리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라고 그러지. 근데 면적은 밑에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삼각형 넓이 더한다? 이게 공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정말 공식으로 써져 있어. 요거 사각형 넓이 얼마니? V0T 맞냐? 그래서 V0T 플러스 삼각형 넓이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보이니? 그래서 공식이 뭐니? AT 제곱이요. 이거죠. 됐어? 그리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요? E,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속도 3으로 생각해보자. 시간이 2초 지났을 때 처음 출발을 2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2초 지난 후에 얘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 3이니까 2초 동안에 속도 6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 8이에요. 이렇게 나와.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그쵸?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얼마야? 이 공식에 넣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병신이라고 하죠. 대학 못 갑니다. 시간 내에 못 풀거든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간거리는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를 더해도 되지만 요걸 가운데 잘라서 요렇게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죠. 이때 이 속도가 뭘까? 뭘 꼽았니? 우리 2분의 V 평균 속도요. 그러니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간거리는 무조건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 게 훨씬 쉬워서 이렇게 구해야 시간 내에 문제 푼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는데? 그거 너 써놨잖아. 평균 속도는요. 원래는 총 걸린 시간으로 평균 속도니까 총 변을 나누면 된다고 했지만 등가속도일 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등가속도일 때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이 자체가 평균 속도야. 그쵸? 이렇게 간다 했잖아. 그러니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고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돼. 그러면 얘는 처음 속도가 얼만데? 2. 나중 속도가 얼만데? 8. 그거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가 나오지. 얼마? 5. 그래서 5라고 하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2초를 곱하니까 이 넓이가 10m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금 있다가 너네 책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싸그리가 이 방법으로 풀어요. 평균 속도로 풉니다. 되겠어?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야. 됐어? 근데 거기다가 걸린 시간만 곱하면 간거리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 시간 걸리는 문제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 기억해 둬야 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다. 2 곱하기 가속도 3 곱하기 간거리 10m라고 했어. 이거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면 돼. 라는 뜻이잖아. 그럼 실제로 빼보면 이 새끼 60, 얘도 얼마? 60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가속도와 관련된 이 세 가지 공식을 죽어도 머릿속에 넣고 가야죠. 되겠냐? 그 중에서 간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수능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출문제들을 풀어나갈 거거든요. 되겠냐? 내가 너네들한테 해줘야 되는 오늘 테마는 이거야. 이거 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풀려. 되겠니? 그래서 요거과 관련된 걸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해보라고 선생님이 프린트로 문제를 3회차를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뭐야? 여기에 있는 거. 지금 너네들이 필기한 이 얘기가 여기에 예쁘게 그려져 있죠. 남의 거 보면 의미가 없어. 네 손으로 그린 게 맞아. 됐죠? 이렇게 예쁘게 오늘 할 내용들의 테마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방향만 바뀌는 운동,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다 바뀌는 운동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 있어. 맞냐?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공식도 오른쪽 아래쪽에 예쁘게 빨간색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됐니? 우리나라 고3 애들이 쓰는 책이야. 자, 넘겨. 넘기시면 3페이지 1번부터 3번까지 빨리 풀어. 1분 준다. 문제 1분 답을 보여줘야지.
시간 모자르지 않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1학년 때는 개념 배우고 2학년 때는요 시간 내에 문제 푸는 테크닉 배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고3이랑 똑같이 시간 내에 문제 푸는 테크닉 배워요. 자 1번부터요. 1번부터 다 고르면 순서대로 동글동글 X입니다. 2번은요 X 동글, 3번은요 동글 X 동글입니다. 자 질문. 1번에 3번 보시면요 1번에 3번 같은 경우에 뭐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 보는 연습을 좀 하자. 위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기준면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준면으로부터 얘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1초가 지났을 때 기준면으로부터 4m 먼 곳에 가 있어요. 그랬다가 1초 지나고 나면 다시 기준점을 향해서 오고 있어. 3초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0에서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 0에서 1초 동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4m 갔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4예요. 이렇게 거셔야죠. 맞냐? 2 아니고요. 됐죠? 네, 또요. 2예요. 2번이요. 자, 그러면 이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였다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속도입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인데 얘는 플러스 방향의 속도밖에 없으니까 애가 한 방향으로 쭉 가네. 됐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인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야.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0이니까 가속도가 3이야 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얘는요 4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4초 동안에요 평균 속력은요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가 평균 속력이죠. 됐죠? 그러니까 얘 평균 속력 6이야 라고 하시면 되죠. 됐죠? 또요. 네. 이 정도 되겠어요. 이게요 수능에서 다음 중 잘못된 거 찾아라 또는 맞는 거 찾아라 그러면서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보기를 각각 뜯어서 OX로 물어본 거야. 됐냐? 이거 다 수능에서 나왔던 질문이야. 되겠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수능 문제 한번 봐야죠. 자 이제부터요 선생님하고 수능은요 어떤 과학을 선택해도 20문항이야. 노란색 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20문항인데 20문항을 30분에 푸는 거고요. 50점 만점이니까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 문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이시겠어요? 50점 만점을 만들려면 10문제는 2점짜리입니다. 그래서 20점이고요. 또 10문제는 하나당 3점짜리예요. 그래서 30점이에요. 그래서 하루 5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3점짜리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누구나 풀 수 없는 수준. 근데 수능은 20문항을 30분 안에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중하 문제가 다 들어있어. 그 중에서 하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읽자마자 답이 찍혀야 돼. 30초 만에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중이라고 하는 문제는 계산을 좀 수반해. 얘네들은 1분 정도 걸려. 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5문제쯤 돼. 됐죠? 중에는 중도 있고 중상도 있어요. 그 중상이 3점점이 같이 가는 건데 최고 상위권 문제 얘가 대략 16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아이야. 얘네들이 정답률이 30%가 안 되는 문제들이야. 이건 실제로 엄청나게 골 때려. 이거 풀려고 공부하는 거야 사실은. 상위권 아이들은. 되겠냐? 이거 한 문제당 2분 정도 걸려서 풀면 돼. 이렇게 해서 시간 배분을 해요. 그래서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30분.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배운 오늘의 등가속도 운동 파트도요. 사실은 최상위권 문제가 있고요. 중위권 문제가 있고 하위권 문제가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묶어봤어요. 자, 보세요.
물체의 운동 파트를 됐죠? 네. 상부터 하까지 다 묶었는데 일단은 이거 풀 때 어떤 개념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4페이지 보여요? 그래서 요거 문제하고 잠깐 끊었다가 그리고 나서 수능 문제 바로 갈게요. 4페이지 문제 풀어. 생성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1분. 시점해도 되지. 해볼게요. 순서대로요. 첫 번째 1번에 300,
3번에 A, 4번은 B. 거기에 작은 번호들 달려있냐? 그냥 순서대로 그래. A, B. 그 다음에 2-2번에 해당되는 거 A와 B는 같다. 그 다음에 3-1번부터요. 가속도, 속도 변화량, 걸린 시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한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런 뜻. 그죠? 가속도의 단위 미터/세컨드 제곱 아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첫 번째 줄의 가속도 2, 두 번째 줄 걸린 시간 5, 세 번째 줄의 나중 속도 9. 그 다음에 5번에요. 자, 5번은 C가 제일 커요. CBA입니다. 순간속도 접선기울기죠. 그 접선기울기를 T초에서 A 그래프의 접선기울기, B 그래프의 접선기울기, C 그래프의 접선기울기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 B, C 이래요. A, B, C 그랬을 때 T 시간에 A는 접선기울기가 이겁니다. B는 접선기울기가 이겁니다. 그죠? C는 접선기울기가 T에 해당되는 접선기울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접선기울기가 제일 큰 C에 그래서 값이 제일 크다고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T초까지의 평균 가속도 그랬는데 어차피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순간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접선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였고 평균값 물어보면 구간을 연결해서 구간 기울기 봐라 이거죠. 그러면 A의 구간 기울기나 B의 구간 기울기나 C의 구간 기울기나 다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 가속도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6번에요. 6번에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고 그래서 그 기울기 값이 속도고 옆에 있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서 변이 나타낸 값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변이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그래프의 기울기는 일정하다 이고요. 두 번째 속도가 일정하므로 그래프는 시간축에 일정하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이요.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로 가고 있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매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은 포물선 궤도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자, 가속도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가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예요. 맞아. 네, 언어 표현은 그래도 대충 의미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수능 문제를 풀 건데 10분만 끊었다가 가죠. 10분만 끊었다가 2점짜리 가장 난이도 낮은 것부터 3점짜리 가장 난이도 높은 것까지 풀고 가보죠.